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 합의안이 얼마 전 국방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 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11월 중에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최근 들어서 좀 삐걱거리고 있는데 주민 투표 방식을 놓고 이미 한 차례 대립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게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게 작년에 결정이 됐는데 그 주민과 지자체가 계속 대립하는 양상을 계속 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전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합의도 표출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립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 당사자 후보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심하니까 어떻게든 그 돌파구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그 군위군 우보면 그 단독 후보지하고 그리고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적경 지역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방식을 놓고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까지도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어떤 찬반 투표율을 따라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식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선정 방식을 두고 좀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군위 군민의 경우에는 우보면 단독 지역 하나 하고 그리고 적경 지역 후보지가 있었죠. 이 두 곳의 투표용지를 줘서 각각 찬반의 용지를 받는 방식이었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적경 지역 그러니까 우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이 지역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투표용지 하나만 줘서 찬반에 따른 어떤 투표를 보겠다라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양 지역이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네. 군위군은 주민 투표율을 좀 선정 기준으로 해서 이런 선정하자는 방침이었고 군위군은 주민 투표율 이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 좀 공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입장이 첨예하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직접 연관된 4개의 단체장이죠. 대구 경북 의성 군위 단체장이 지금 합의한 내용을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근래 좀 삐걱했죠.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이 두 군데 이제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 네. 그리고 또 바로 이 후보지의 핵심 기초지자체 두 군데잖아요. 이제 우리 백 기자 얘기하셨듯이 의성군과 군위군. 네. 그래서 그 군수 2명과 광역시도지사 4명이 이 머리를 맞대고 3시간에 걸친 그 마라톤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은 도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그 단순히 2개 지역의 후보군 지역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투표율이 높냐 낮냐 많이 아니고 투표한 결과 찬성률이 어디가 높으냐로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핵심 당사자 지역인 의성군의 김주수 군수 그리고 군위군의 김영만 군수 두 사람도 다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좀 삐걱거리던 것이 지금 전체적인 그 추진 일정으로 굉장히 좀 다급해요. 그렇죠. 연내로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나- 결정된 건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비겁거렸던 것이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 다행이죠. 뭐 다시 또 이제 지금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까지는 좀 좋았는데 환영하는 입장과 또 수용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의 첨예한 대립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각각의 입장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얼마 전에 4개 단체장이 그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결정을 합의를 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지역에서 그 선정의 유불리에 따른 어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좀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군의군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의성군 쪽에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군의군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조금은 좀 기분이 그렇다, 좀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흘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 등이 만든 단체가 지금 통합신공항 수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군의군 의회에 지금 통합 이전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거든요. 이 두 개 모임의 성격을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소보 비양 공동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개 단체장이 그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을 두고 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다. 누산 위기에 놓였던 이전 사업이 어떤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의군 의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전 후보지는 공동 후보지인 군의 소보와 의성 비안이 어떻게 보면 공동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마치 의성군의 단독 후보지인 것처럼 군의군 소보 주민은 배제한 상황에서 타 지체체인 의성 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그 어떻게 보면은 당초 이제 국방부안이 나왔을 때는 의성 군민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의 군민 같은 경우에는 군의군 단독 후보지와 이제 공동 적병 후보지에 대한 찬방 투표용지 두 개를 받고 나서 네. 찬방 비율을 하다 보면은 군의군의 단독 후보지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성 국민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각각의 용지를 하나씩 갖고 접경 지역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의성 군민이 결정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의군 의회 특별위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적경 지역 사실상 적경 지역이고 공동 후보지인데 이를 의성 군민의만의 찬반 투표율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에 좀 주민자치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게 그 국방부가 제시한 안도 그렇고 지금에 나온 안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느냐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따라서 좀 이렇게 그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단체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군의군의회 이전 특위 반대 입장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슈토크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군의군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그 지금 주민투표 합의안 어떤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들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 후보지도 군의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군의군 소보면 의성군 비하면 공동 후보지가 있습니다. 네. 두 후보지는 직선 거리로 22km 정도 떨어져 항공 소음으로 인한 이해관계인 판역이 다르고 후보지마다 지원 계획이 다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공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은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에 각각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하나 지금의 방법은 후보에 대한 찬반만 묻는 것으로 소보면 공동 후보지에 대한 군의군 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 후보지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주민투표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 후보지에 대한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4개 자치단체장님께서 경북도청에서 단 한 번의 회동으로 이런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같은 지역 중요한 현안을 지자체 단체님들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전시대적 사고입니다. 민의 대변은 우리의 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 표시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피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군민 모두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야 이 커다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받지 못하는 사업 추진은 결국 사업을 파행으로 이끈 적경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만약 이 합의안을 고집하게 된다면 이후에 특위가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옳은 판단을 하여 양 후보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주민투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결정권은 없으나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한 집행부의 협의 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면 국민의 권익과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장애 투쟁도 불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의군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전반적인 여론은 좀 어떤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이제 봤듯이 군의군 의회 그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의 얘기의 또 핵심은 그 민의의 대표는 일단 의회죠. 군의회. 뭐 당연히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 소통이 저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역시도 그리고 광역도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의성이든 군이든 뭐 중재를 하고 좀 이걸 좀 타협을 시켜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삐걱했는데다가 혹시나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뭐 경상북도로서는 뭐 늘 우려스럽죠. 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뭐 일방적으로 편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도의 입장에서는 다 경상북도 소속의 두 개 지자체인데 가능하면 서로 이제 입장을 수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통합 그 공항 추진단 입장에서는 이번에 4개 지자체 단체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또요. 지금 이 전체 추진 절차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늦어도 연말 내에 선정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방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는 핵심인 주민투표 절차는 60일이 소요됩니다. 60일. 그러면 최대한 10월 달 안으로 네. 늦어도 11월 달에는 게시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지역적으로는 광역시도 단체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이 첨예한 상황에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 여론의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군의 의성 지역 감정으로 번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방부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기자님? 네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추석 이후가 그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되고 나서 그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걸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자마자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선정 방식이 정해지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에만 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절박감이 있었고요. 시기를 정할 필요가 방식에서 합의를 할 절박감이 있었다고 풀이가 됩니다. 그만큼 경북도가 내놓은 어떤 최종 중재안이 그만큼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제동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연내 부지 선정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해를 넘기게 되면은 내년 4월에 이제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셈법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통합신공항 입지가 결정은 총선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내 선정이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 좀 이제 공을 넘겨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지가 좀 중요해졌어요. 지금 한 개 후보 지역이 단독 후보지인데 한 개 후보 지역이 지금 적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러면 이번 주 10월 초순까지는 아마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일단 분석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일에 이제 지금 합의안이 좀 허용이 된다면은 반발이 지금 군의군을 중심으로 좀 커지고 의성군에서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군의군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두 지자체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이 조금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이전지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둔 그 단체장들로서는 목표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구 또 경북 입장은 어떤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우리 이제 백 기자께서 얘기하신 부 저도 이제 그 상당히 좀 염려스러우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내년 4월 총선이 지금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뭐 그 중앙에 국회 중앙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야 마찰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상당히 지금 포커스가 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정치권까지 만약 여기에 가세해서 또 다시 뭐 여기저기 같이 또 이제 네.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차치도 올해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데 그러나 실제로 대구 경북의 우리 지역 현상을 놓고 보면 뭐 저는 또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제 대구시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부터 대구의 이 통합신공항을 이 우리 경북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예, 대구에 네. 이제 K2 공군기지하고 그다음 민간공항을 민간공항하고. 가지고 오는데 대구 시민들은 이런 여론도 있어요. 지금도 군공항만 가져가라. 군공항만. 그리고 민간공항 대구에 원래 그대로 좀 남겨놓자.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택시 타고 10분, 15분이면 공항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북부지로 옮기면 시간 좀 더 걸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구 시민 이런 여론은 저는 이제 조금 이거는 100% 이거는 설득력을 가지는 어렵게 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방금 백 기자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일정을 짚어주셨잖아요. 이제 11월 원래는 추석 이후에 윤곽이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달 가까이 가게 되면 불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 서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탈락하게 되더라도 배우시설 같은 그 한국 클러스터 70%를 탈락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지금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어떤 그 공항 시설에 버금가는 공항 시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뭐 미니 신도시 수준의 어떤 그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네. 경북도의 기본 방침이고요. 이때까지 그 예비 이전 후보지만 크게 두 곳이 나온 상태였고 항공 클러스터의 입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경북도가 이 탈락 지역에, 그러니까 탈락 지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탈락 지역에 이를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었어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크게 공항 시설, 그러니까 공항 활주로와 항공 터미널 등 공항 건설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시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산업단지와 주거 시설 그리고 항공 등을 포함하는 어떤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의 약 77% 정도를 이번에 선정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조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통합신공항 항공 클러스터의 면적이 전체 한 4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통합신공항 선정 지역에 조성하고 나머지 330만 제곱미터 정도를 공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미선정 지역에 조성을 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위군 우보면이 선정이 되면 의성군이 되겠고 적경 지역, 그러니까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 적경 지역에 선정이 되면은 군위군이 탈락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네네.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진 중인 이전 지원 사업 3,500 규모와 함께 공항 입지에 따른 어떤 자연적인 개발 효과로 2,500억 원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대에 따른 도로, 철도 등 각종 광역교통망 구축 시에도 미선정 지역에 들어설 어떤 항공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도록 추진하겠다. 이게 경북도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두 곳 중에 한 곳이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슈토크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공항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그 연내 이전지 최종 확정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죠.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